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붙으면 전부 다 과거를 나타내거든. 이렇게 과거, 과거. must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무슨 뜻이냐면 과거 추측 95%라고 적어서 과거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고, 슈드의 pp가 가장 중요하죠. 슈드의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라는 뜻입니다. 네, 후회나 비난이 되고, 후회는 주어가 I일 때, 즉 내가 뭐뭐 했어야 했다라고 되면 그때는 후회가 되고, 주어가 U가 되면 네가 뭐뭐 했어야 했다니까 그때는 비난이 되는 거죠. 주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cannot have pp는 역시 추측입니다. 똑같은데 긍정 추측일 때는 must를 쓰고 부정 추측일 때는 cannot을 씁니다. must not은 절대 금지라고 가르쳐서 추측으로 쓸 수 없다고 하는데, 미국 영어에서만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책에서는 거의, 우리나라 책에서는 거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참고로 많이 쓰고 넘어가고, 다음 may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니까 과거 추측 50% 정도의 뜻입니다. may는 might라는 단어하고 번갈아 쓸 수 있기 때문에 may have pp나 might have pp를 쓰면 둘 다 뭐뭐 했을 것이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 등등의 뜻입니다. 빌표친 표현, 즉 시도의 pp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헤드베러, 무슨 말?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뜻이고, 권고, 충고, 협박 이렇게 적어서 약간 말이 강합니다. 네, 숙제하는 게 좋을걸 뭐 등등의 뜻입니다. 이런 말을 윗사람한테 쓰면 되겠어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말하면 되겠어? 선생님 이번에 저기 상위 소수령 80% 안 내시는 게 좋을 걸,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헤드베러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표현이고, 헤드베러는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도 시험 문제긴 한데 낫의 위치를 물어보는 것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헤드베러 낫 동사 원형이라고 적고, 위에다가 헤드 낫 베러라고 적은 다음에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뭐 헤드 낫 이렇게 과거 완료처럼 많이 쓰이는 걸 봤기 때문에 헤드 낫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헤드 베러가 한 덩어리니까 이 덩어리를 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드레더는 뭐뭐 하는 편이 더 좋다라는 뜻으로 여기 적혀 있네요. 우드레더 A 된 B에서 B 하느니 A 하겠다라는 뜻으로 잘 쓰이고, 이때 A와 B의 모양은 전부 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동사 원형을 쓰는데, 여기 우드라는 단어가 윌의 과거형이니까 윌이나 우드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레더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은 쓸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드레더 역시 마찬가지로 낫의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 옆에다가 또 would not rather라고 적어서 이런 표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아까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would rather가 한 덩어리 표현이니까 이 덩어리를 깨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 옆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 캐나델프 ing죠? 아이고, 별표를 따로 할 필요가 없구나. 캐나델프 ing를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중 부정의 표현입니다. 헬프는 이때 피하다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피하지 않을 수 없다 등등의 뜻이 되고, cannot help 동사 원형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인데, 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cannot but 동사 원형으로 쓰기도 합니다. 됐어요? 원래 help는 목적어 다음에 어떻게 쓰고 to가 없는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
to가 있는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지만 ing를 쓸 수는 없습니다. 뭐 할 때? 돕다라는 뜻일 때. 근데 help는 목적어를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help 다음에 to가 빠져서 바로 동사 원형이 오면은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은 아주 은근히 헷갈릴 수 있겠죠. can not help ing를 통째로 외워서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일 때만 help 다음에 ing가 가능하고, 그러지 않은 표현 같은 경우는 help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원칙이니까 help의 뜻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실은. 그 중에 뭐니 해도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익숙하다 사용되다 또 나왔죠. 네. 여기를 밑에 적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학교 내신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비동사가 없는 유스도 투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 뜻은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1, 2. 이번엔 비동사가 있고 유스도 투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사용되다입니다. 3. 비동사가 있고 유스도 투죠. 뒤에 ing가 나오는 표현입니다. 익숙하다. 저번에 부동사 시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to 다음에 ing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다? 잘 몰랐는데 알아가는 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방향의 뜻이 있으면 to 다음에 ing를 쓴다고 했잖아. 그죠? 매번 말합니다. 학원에서 뭐 대과 화술 구별할 때 대세 용법은 세 가지나 되고 화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를 보고 구별하자? 화술 보고 구별하자 하는 것처럼 약간 경제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외우면 좋은데 시간도 없고 헷갈리게 망정이니까 확실하게 하나를 외운다면 뭘 외운다고? 예외적인 모양, 아주 희한한 모양을 외워야 돼.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건 일반적인데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가 아주 특이한 경우니까 외우려면 3번을 외우세요. 익숙하다를 확실하게 외워야 됩니다. 익숙하다일 때는 주어가 대체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사람이 나올까? 사물이 나올까? 사람이 나와야 익숙하다고, 사물이 나와야 사용되다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주어까지 확실하게 외우면 해석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동사 모양을 결정하는 데도 아마 좋을 겁니다. 익숙하다라는 표현은 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적으면 get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익숙하다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 익숙하다 뭐라고? 사람 used 다음에 ing. 알겠어? 됐어요? 6개 봐라. 일 번 여자가 동경으로 이사 갈 때까지 우리랑 옛날에 살았는데 지금 안 산다는 얘기죠. used to live입니다. 2번 cat looks so funny. 고양이가 너무 웃기게 생겨서 웃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cannot help ing. 그 다음에 it was great game.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어서 네가 와서 봤었어야 해 라는 말로 과거 후의 비난을 나타내는 should have pp를 써야 될 것 같고, Danny cleared his plate. 플레이트는 접시라는 뜻이에요. 접시를 깨끗하게 비웠네. 배고팠으면 틀림없다라고 해야겠죠. must have pp.
5번. I can find the suitcase. 수케이스는 옷을 담는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뭐그 캐리어 같은 건데요. 아마 아침에 집에 놔두고 온 것 같아라는 말로 과거 수축을 나타내는 might have pp를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헤드베르 다음엔 동사 원형을 쓰니까 apologize입니다. 제가 3, 4, 5번 풀 때는 전체 문장을 해석하고 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동사 여기 해당되는 부분은 결국에 해석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구별하는 것은. 그래서 천천히 푸실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익숙하다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익숙하다. 다음 가정법입니다. 반응법 옆에다가 뭐라고 적고, 현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것을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 일요일이 아니라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안 했다면, 수행평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때 쓰는 말이 가정법이에요. 1번 옆에 뭐라고 적냐면 아이고, 현재 반대 가정이라고 적습니다. 현재를 반대로 가정한다면 그때 공식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밑에다가 if 과거 컴마 would 동사. 따라해. if 과거 would 동사. 네. 그다음에 2번 옆에다가 과거 반대 가정이라고 적고, 과거 반대 가정일 때는 if had pp would have pp. 자, 좀 길어도 또 따라오세요. 뭐라고? if had pp would have pp. 가정법은 1초 후의 사항을 보고 예상하는 게 아니고 1초 전의 사항을 보고 가정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넘어졌는데 안 넘어졌다면 이렇게 하는 게 가정법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법은 항상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현재 반대로 가면 한 번 뒤로 돌려서 과거로 돌리고, 과거 반대 가정이라면 한 번 더 뒤로 돌려서 헤드 pp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과거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만약에 온다면, 비동사의 모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로 워만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는 안 되고, 워스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드라는 자리에 쿠드나 마이트를 쓸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드를 써가지고 공식을 외우기 쉽게 만든 거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 옆에 공식으로 안 외우면 이 복잡한 형식으로 외워야 돼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 조동사의 운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못 한다고. 마찬가지로 if 주어 헤드, 이건 좀 비슷하긴 하는데 그죠? 네, 그래도 여전히 길기 때문에 공식을 알아맞추기 힘들거나 또는 동사 모양을 맞추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라고? 봐봐. if 과거 would 동사, if 과거 would 동사 보입니까? 그 다음 또 if had pp would have pp 이렇게 오면 됩니다. (3번) 적을 데가 없다. 내일도 학교 가네요. 되게 신나지 않아요? IBC라는 단어는 내일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라는 뜻입니다. 뭐 다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폭염 때문에 이렇게 개학을 연기하라고 공부를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특히. 뭐 겨울방이 짧아지는 사태가 생기겠지만, 아무튼 자주 하는 얘기지만 외국처럼 여름방학 3달 정도 하고
겨울방을 없애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으로 I wish를 씁니다. 대답의 주동사를 쓰는데 이때 동사의 모양은 정확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쓰면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적고 현재 반대 소망. 두 번째는 과거 반대 소망입니다. 현재 반대 소망이란 무슨 말이 될 것 같아? 지금 뭐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현재 반대 소망이니까 어떻게 적으면 되겠어? 동사 모양을 아까 했던 것처럼 한 번 더 뒤로 돌리니까 과거 동사 또는 비동사일 때는 was나 was 중에 were. 그 다음에 과거 반대 소망일 때는 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뒤로 돌리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had pp. 잘 적어. I wish 다음에 절대로 현재 동사는 올 수 없습니다. 100%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I wish I am 맞을 것 같고 I wish I can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없어. 100% 틀려. I wish에 대해서 있습니다. 똑같이 현재 반대 소망이면 과거로 돌리고 과거 반대 소망이면 had pp로 돌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머릿속에서 한 번만 더 뒤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틀림없겠고 뭐라고 적지? as if라는 말이 있어요. as if는 무슨 말? 마치 뭐뭐처럼 이란 뜻입니다. 마치 자기가 미스 코리아처럼 마치 자기가 스승님처럼 실제로는 스승님도 아니고 미스 코리아도 아닌데 그렇게 잘난 척을 한다는 얘기를 쓸 때 as if라는 단어를 쓰는데 역시 뒤에 조동사가 올 때 이 동사의 모양이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조동사가 있을 것이고 뒤에 있는 동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시제라면 즉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이 될 때는 그때는 어떻게 쓰고 과거 동사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앞에 있는 동사하고 뒤에 있는 동사를 비교해서 함시 앞선 시제라면 즉 우리나라 말로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야 쟤는 꼭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면서 나랑 초등학교 같이 다녔는데 막 이런 말이죠. 그때 쓰는 표현은 바로 had pp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현재 동사가 오지 못했지만 문학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현재 동사가 이 자리에 올 수는 있지만 문법으로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뭐 심경 분위기 나타내는 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문학 관련 지문이 나오는데 그때 as 다음에 현재 동사가 아주 간간히 등장합니다. 아주 간간히. 3번을 했습니다. 13번 문장을 보면 I wish I had little sister. 현재 반대 소망이 되겠죠. 지금 언니가 없는데 누나가 없는데 있었으면 좋겠다. had pp니까 해서 어떻게 하면 되고 과거 반대 소망이 되겠죠. 옛날에 뭐뭐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나를 대접하는 거하고 내가 낯선 사람인 것처럼 대접하는 거니까 뭐뭐처럼 대접한다고 말할 때 이렇게 과거 동사를 쓰고요.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스페인에 살았던 것이 훨씬 더 먼저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옛날에 스페인에 살았던 것처럼 얘기합니다 라고 할 때는 had pp를 씁니다. 실은 이것이 갖고 있는 뜻은 스페인에 살았던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스페인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모양을 쓰면 가정법이기 때문에 원래는 살지 않았는데 원래는 사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주 얘기를 하지만 중학교 때 나왔던 문법은 고등학교 때 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들이 몰라도 중학교 때 안 배웠던 문법을 고등학교 내는 게 맞겠죠. 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20번에 if 다음에 조동사가 나오고 컴마 다음에 조동사 나와서 이 if가 빠지게 되면 조동사 컴마 조동사 문장은 없기 때문에 대신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가정법 문장이 조금 자리가 바뀌게 되는데 이때 이 자리에 오는 세 가지 표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만 가능합니다. 현재 반대 가정이면 옛날에 뭐뭐 지금 뭐뭐 하면 지금 뭐뭐 할 텐데고 현재 반대 소망이면 지금 뭐뭐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망이니까 소망을 그대로 위치로 받으면 됩니다. 네. 자 밑에 여기 19번 문장을 보면 if Sue were my girlfriend, I would do anything for her라고 돼 있죠. 수가 내 여자친구라면 내가 걔한테 뭐를 해줘도 부족할 다 해줄 건데라는 말은 결국에 여기서 담고 있는 뜻은 뭐니까 현재 반대 가정이므로 현재는 수가 내 여자친구도 아니고 나는 걔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런 것인데 if가 빠지게 되면 조동사 컴마 조동사 문장이 되므로 이런 구조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신 뭐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뭐라는 단어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if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문장입니다. 뭐나 헤드나 슈드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이제 의문문도 아닌데 워나 헤드가 슈드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면 이거는 백발백중 if가 빠진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은 아마 고2, 고3 때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문장입니다. 기교가 아주 넘치는 문장이기 때문에 토익 같은 걸 수업을 하면 이런 문장이 간간히 봅니다. 간간히 수능에서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합니다. 나도 그 정도로 잘 안 나오지만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 안 내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기죠. 여기는 설명할 게 많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주어 동사 다음에 대조 동사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동사가 첫 번째 바라다의 뜻입니다. 뭐라고? 두 번째 뜻이 뭡니까? 중요하다의 뜻일 때 두 번째 동사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게 좋냐면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랍니다. 또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중요하게 선생님들이 별표를 쳤어요. 그때 동사의 모양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should 동사 원형을 쓰거나 should가 빠진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외국 문법 책에서는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라고 가르치는데 우리 한국에서 가르칠 때는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뭐 그게 그건데 우리 네모에 보면 바라다라는 동사가 몇 개 있을 거예요. 뭐 있습니까? 응? 없어? 네모에 보면 바라다라는 동사 있을 거야. 바라다 위주의 동사 찾아봐. 뭐 디맨드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해봐. 뭐 있어? 어? 한글로 말해봐. 한글 뭐 주장. 주장이 바라다죠. 맞지? 주장이 바라다지. 맞죠? 그럼 주장하다가 영어로 insist, 그다음에 propose 등등입니다. 제안. 그다음에 또 주장 말고 또 뭐 있어요? 명령이면 order 등등. 또 뭐 있어요? 제안이면 suggest나 propose 등입니다. 또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천 없습니까? 요구 있습니까? 요구는 ask, demand.
이건 적을 필요 없고 책이 다 있으니까. 추천은 나옵니까? 단어가 어렵죠. 단어가 어렵죠. 단어가 어렵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문법 사항이. 추천. 네. 추천. 그다음에 중요하다는 뭐 임포턴트 중요한 것이고 네세서리 필요해서 중요한 것이고 필수적이어서 중요한 것이고 등등으로 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는 굉장히 많아요. 어떤 구조로 생각하느냐면 조동사가 나오고 대다음에 조동사 나올 때 두 번째 주어한테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는 상황에서 앞에 있는 특정한 동사들이 나오거나 형용사가 나오면 두 번째 동사의 모양이 뭐뭐 하는 게 좋겠다니까 슈드를 쓰는 게 원칙인데 슈드를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아주 이게 특이한 경우인데 한번 예문을 보면서 얼마나 특이한지 살펴보면 자, 디맨드 봤습니까? 디맨드 뜻이 뭐라 그랬어? 요구하더라 그랬습니까? 잘 봐. 그럼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주어한테 뭐라고 요구하냐면 뭐라고 요구해? 데드라인을 맞추세요. 수행평가 10일까지 내라고 했으면 10일까지 맞추세요라고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니까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맞겠잖아. 그죠? 근데 영국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쌤 뭐 별로 안 이상한데요? 안 이상하겠지. 자 봐. 얘가 과거인데 얘가 현재잖아. 이상하죠. 됐어? 이걸 내가 다른 식으로 해볼게. 다른 식으로 써볼게요. 선생님이 디맨드 요구하기를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 늦지 말아야 한다고. 뭐에? 수영평가 데드라인에. 위에 문장하고 똑같은 내용인가요? 맞습니까? 그죠? 네, 그죠? 그러면 아까 이론에 의하면 주어 동사 다음에 대다음에 조동사 오는데 슈드를 빼도 된다 그랬잖아. 한번 빼볼게. 얼마나 이상한가 봐라. 되게 많이 이상하죠. 오, 이상하죠. 맞습니다. 저 모양이. 이 모양이 맞다고. 얼마나 이상하겠어. 보는 순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할 겁니다. 얼마나 이상한지는 슈드를 빼보면 특히 낫이 있거나 비동사가 있을 때는 사람이 멈칫합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춥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런 단어들은 뭐뭐 해야 된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슈드를 쓰는데 슈드를 빼서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눈여겨봐야 할 상황이고 슈드를 안 쓰는 미국 영어를 99.9% 볼 겁니다. 그리고 뭐뭐 해야 된다는 말을 당위성이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당위성이라는 말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을 좀 어렵게 당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위성이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어려운데 선생님들은 뭘 내냐면 한 번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또 예외를 또 냅니다. 이것만 설명해 줄게요. 아직 안 적어도 됩니다. 여기를 슈드를 왜 쓴다 그랬어요?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으로 슈드를 쓴다고 했잖아. 그렇지? 근데 슈드를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슈드 동사 원형을 쓰지 않고 현재나 과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있는 동사 중에 이 경우는 당연히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죠. 이때는 동사가 두 개밖에 없어. 반드시 적어야 돼. 이거 말고 안 나와. 그래서 두 동사를 엄청 잘 내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책에 있는 것만큼만 하겠습니다.
이 문법상에 만약에 보이면 수업 시간에 나왔다고 치면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냅니다. 서술형으로. 그냥 객관식으로 안 내. 너무 쉬워. 쉽다기보다 너무 간단하게 처리가 되니까 그럴 것 같아요. 자, 봐. 같이 따라합시다. if had pp would have pp 뭐라고? 저 또 봐. if 과거 would 동사 뭐라고? 한 번 더. if 과거 would 동사.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풀립니다. 공식으로 하면. 공식을 외우는 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부터 할게요. 디맨드가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요구해? 승객들이 에어라인이 항공사거든요. 대한항공사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환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니까 should를 써야 될 텐데 이때는 should를 안 써도 되는 미국 영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원래는 if I had realized I would have come이라고 그래서 if had pp, would have pp 형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if가 빠지게 되면 뭐가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were나 had나 should라는 단어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had I realized가 됩니다. 이것의 뜻은 아까처럼 if I had realized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부모님의 서포트가 없었다면 나는 대학을 갈 수 없었을 겁니다. 현재 반대 가정입니까? 과거 반대 가정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봐. 응? 현재 반대 가정이에요? 과거 반대 가정이에요? 응? 엄마의 도움이 없었으면 대학 못 갔을 거야. 과거 반대 가정이죠? 과거 반대 가정이면 그렇죠. have pp를 써야 됩니다. 해보십시오.